안녕하세요. 교양잡화점의 이세진. 한윤서입니다. 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이 바로 네. 야구장 있잖아요. 네, 잠실구장이죠. 잠실. 네. 잠실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야구 그리고 뭐 콘서트, 아이돌. 아니죠. 그럼요. 제 고향 잠실입니다. 제 고향이요. 안무랑구. 야구 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뭐 네. 힌트라도 좀 줘야지 할 것 같은데. 네. 힌트.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세인 씨 야, 먼저. 우리 고향이라고. 이게 뭐야? 이거 뭐? 아, 야구인데 그게 왜 나와? 이건 뭐야? 아니 그 나뭇잎을 왜 줬어요? 뭐예요 이게? 나뭇잎이 아니라 이거 그거잖아요. 월계관. 그러니까 타잔 아니에요? 타잔? 네, 이건 딱 봐도 이거 그건데 검은띠. 검은띠네, 태권도. 이거. 아무튼 요 네. 힌트를 받았으니 네. 또 한번 찾아가 봐야죠. 전문가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가봐야죠. 찾아가 봅시다. 가볼까요? 가시죠. 자. 아우 다리야. 아, 세진 씨. 너무 넓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잠실- 찾아? 아니 저희 웬만해서 찾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안 한다고 하세요. 그냥 가시라고 하세요. 예. 집에 갑시다, 그럼. 예, 갑시다 우리. 빨리 와주세요, 전문가님. 예.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저기 있어요? 야. 가시죠. 웬일로 오늘 좀 착하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니 근데 예. 알아보는 건 좋은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신지 알아야 저희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예, 저는 영남대학교 네. 특수체육교육과에 있는 윤석민 교수입니다. 우리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아니, 지금 네. 예, 이 힌트를 검은띠랑 지금 이 월계관. 월계관이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예. 오늘 두 분이 여기가 어딘지 예, 아시나요? 잠실 종합경기장, 잠실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예. 잠실 종합운동장. 예, 종합운동장. 그쵸?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 월계관하고 태권도 검은띠를 가지고 네네.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국가대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두 분은 올림픽이 지금으로부터 한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올림픽 일단 꽤 오래됐으니까. 100살은 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훨씬 더요? 예,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500살? 500살? 올림픽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500살 넘은 거네요. 박사도 왔어, 진짜. 와. 과거 근대 올림픽 이전에는 기원전 8세기서부터 서기 5세기까지 쭉 대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죠. 그럼 고대 올림픽은 그 2,500년 전부터 그렇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럼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고대 올림픽에서 근대 올림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중지가 돼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고대 올림픽은 이게 신을 모시는 그런 행사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부흥이 됐을 때 이럴 때에는 그 올림픽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언제 그럼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올림픽, 근대 올림픽은 189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프랑스의 쿠베르탕 남작이라는 이러한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 교육자가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도 많이 하고 운동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도 개발하면서 그 나라 또는 세계를 같이 운동으로서 화합을 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국 민족주의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소외시키고 그런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같이 한번 나가자, 같이 화합을 하자 그러한 의미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들도 알다시피 올림픽이라는 게 상당히 큰 메인 이벤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발전이 됐죠. 이게 정말 세계 화합 어떻게 보면 그 평화를 위해서 시작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과연 몇 년도부터 참가했을까요? 저는 되게 오래된 걸로 기억.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손기정 선수. 네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참가한 최초의 대회는 1948년도 48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런던 올림픽. 예.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IOC의 회원 국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비회원 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14박 15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서 해방이 된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아니 그러면은 40년 뒤에 88 올림픽을 연 거네요? 그쵸.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의미가 있지? 또 정말 그러니까. 감회가 새롭겠어요. 네. 88년도 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올림픽을 개최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6.25 전쟁을 치른 전쟁 국가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되게 헐벗고 가난한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화가 나네요. 화가 나.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그럼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발달되고 잘 살고 있는 국가다라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야, 알리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되었었죠. 와, 대단한. 그러면 올림픽은 누구나 다 출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던가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올림픽 이외에 다른 올림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올림픽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것이 네. 패럴림픽이라고 패럴림픽. 있습니다. 패럴림픽은 최초 1948년도에 영국의 구트만 박사가 그때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이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상위 군경이라고 그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1948년도 런던 올림픽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패럴림픽을 최초로 개최가 되었었죠. 올림픽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패럴림픽도?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또 패럴림픽이 바로 또 열리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이러한 계기를 만든 시기는 뒤를 한번 보시죠. 와, 바로 이 시기도 1988년도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같은 장소, 같은 시설에서 패럴림픽이 열리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정말. 88 올림픽이 정말 큰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나는 당연히 패럴림픽 같이 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시작 울리는 그 이제 총성 있잖아요. 예.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못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총성만 울리는 게 아니고 그 청각 장애인들을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불빛을 깜빡여가지고 이렇게 출발 신호락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따로 올림픽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청각장애인들만을 위한 또 올림픽은 데프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예, 그래서 데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동계와 하계가 있어서 매 4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체 장애랑 이제 지적 장애랑 뭐 가지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은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종목이 아니죠.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은 여러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 상당히 뭐 유명한 대통령이죠. 네. 근데 그 여동생, 존 F 케네디의 여동생인 슈라이버 여사가 미국에서 그 지적 장애인들의 뭐 사회성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최된 국내 대회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대회가 세계인들에게 홍보가 되면서 각 나라마다 또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또 대회에 참여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것이 이제 명명이 된 게 스페셜 올림픽이죠.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상대에 올라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별로 대부분 1, 2, 3등이 올라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잖아요. 시상대에. 그런데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단상이 금, 은, 동메달 이외에도 4등부터 7등, 8등까지 단상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경쟁의 의미보다는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 이야.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페어플레이 정신을 더 발휘하자라는 멋있다.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금은 동메달도 수여를 하지만 4등부터 그 이외의 7등, 8등 선수까지는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야, 되게 멋있다. 뭔가 마음이 되게 훈훈하고 좀 약간 따뜻해지는 이제 느낌이 들고 막 또 서로 배려하면서 경기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올림픽도 대단하지만 그렇죠.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이 뭐 평화와 평등 뭐 이렇게 뭐 말이 뭐 그렇지만 사실 메달 가져가는 나라만 또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또 양궁은 우리나라가 또 가져가잖아요. 뭐 그렇듯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강점이 있는 거지, 강국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저기 중국, 러시아. 그래서 엄청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예, 이거 맞습니다. 나눠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포츠 민족주의라고 하는데요.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메달을 여러 나라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권도? 태권도가요? 예. 진짜요? 태권도. 태권도가 정식 올림픽 종목이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1988년도 네. 서울 올림픽 때 정식 종목을 아니고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시범 종목으로 운영이 되다가 2000년도 시드니,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그럼 태권도는 뭐 우리나라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금메달을 땄겠죠? 예,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종주국이니까. 그럼 그 다음번에는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었지만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그 태권도에서 메달을 나눠 가지고 있는 지금 아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싹 쓸어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나라가 금메달을 딴 건가요? 자, 올림픽에는 네.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뭐 일부 국가에서는 메달을 많이 딴 반면 또 일부 국가에서는 메달을 전혀 못 따는 국가들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 종목에서 네. 최초로 메달을 딴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디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네. 아프가니스탄이
최초로 동메달을 태권도 종목에서 땄어요. 진짜요? 예. 그러던 것이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두 개 국가가 최초로 그것도 금메달을 태권도 종목에서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니고 어디예요? 첫 번째 나라는 요르단. 요르단. 예. 그리고 또 금메달 딴 두 번째 나라는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예, 생소한 나라인데 또 이 아프리카. 나라에서 최초로 태권도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이야. 획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그 사범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태권도를 또 보급에도 힘쓰고 예. 또 올림픽 정신에 맞게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범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네.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죠. 그럼 태권도 되게 좋네요. 왜냐면 늘 메달만 따는 나라에서 따는 게 아니고 예. 돌아가면서 다 정말 실력으로 딸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그 태권도의 특성상 이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세계 많은 청소년들과 운동선수들이 태권도의 그 예절과 그리고 이러한 또 경기 방식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특히 태권도라는 종목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띠를 메고 네. 이렇게 도복을 입고 네. 맨몸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스포츠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약소국들이 또 뭐 강대국들도 당연히 태권도를 하지만 약소국들에게서도 태권도를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태권도를 우리나라만큼 사랑하고 또 많은 또 선수들이 이렇게 태권도 훈련에 몰입하고 있는 이러한 약소국들이 많이 있죠. 또 태권도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약소국가들 위주로 그리고 또 난민들 그 난민촌에서 또 태권도 도장을 우리나라에서 거기에서 열고 거기에 사범을 파견하면서 난민이면은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포츠로서 이렇게 보면은 또 태권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한국이 메달을 못 따더라도 한국 사범들이 나가서 알려준 그 제자들이 메달을 따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또 뿌듯하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태권도라는 종목이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겨루고 싸우고 이러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다양한 정신들이 있거든요. 특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절. 그리고 또 개인 종목이지만 그 개인 종목을 통해서 서로 또 단결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태권도 시범단들이 있고 막 휙휙 이렇게 돌려차면서 맞아요. 다양한 또 시범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또 이런 곳에서는 또 단결력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태권도들을 다양하게 전파를 하고 있고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서 네네. 학령기 학생들을 위해서 네. 태권도를 통한 뭐 예절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자기 방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거를 시켰던 거구나.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게 그때부터 이 예절을 알려줬던 거였구나. 아니, 여자들도 많이 해요, 태권도는. 저도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품새 범띠. 범띠까지 왔어요? 네, 저는 오. 예, 범띠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계의 약간 민주주의, 약간 태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태권도라는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각 나라에서도 태권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통해서 뭐 질서의식 등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예절 교육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또 심신 단련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각 나라에서 지금 그 나라가 우월하다는 민족주의를 떠나서 우리 세계가 이러한 태권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더불어 나가는, 더불어 사는 그러한 또 세계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 태권도가 가장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태권도가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포츠긴 하지만 정말 이 문화예술에도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 그 시범단 정말 화려하잖아요. 예. 그 태권도를 보면은 이렇게 뭐 겨루는 시합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또 품새 시합도 있잖아요. 맞아요. 또 품새 시합을 통해 가지고 뭔가의 또 자기의 절제 능력 그리고 또 뭔가의 또 시범단 시합을 통해 가지고 또 협동심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면서 이러한 또 다양한 또 종목들이 개발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것들이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세계에서도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뭔가 도구 없이 내 몸 하나 딱 믿고 하는 거니까 자립심 같은 것도 그렇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정신이 건강해진다고 해야 되나?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예. 양궁이죠. 예, 양궁 맞습니다. 네, 아기용 양궁인데 어떤 그 이 스포츠 정신을 저희가 한번 체험해보고자 해봐야죠. 한번 대결을 펼쳐볼까 합니다. 네.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자신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제가 가르쳐 보기는 했는데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조금 미리 걱정이 말을 됩니다. 빼시겠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실제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 알죠? 보여주세요. 홍대나 이런 데서 요거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제가 별명이 한양궁입니다. 한양궁. 비웃으시네. 자, 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에게 마지막 한 마리 남았다. 아버지 옷 입고 와가지고. 살짝 이쪽에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옆으로. 자, 마지막. 이야!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야,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정확하게 선수들이 빗나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아마 좀 이따가 저처럼 되실 거예요. 봅시다. 양궁은 이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게 계속 아, 이렇게 볼까지 당겨야죠, 입을. 그래도 이번에는 좀 아까웠어요. 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소리만 요란했어요. 왜냐면 붙을 기미가 없었어요. 바로 뚝 떨어져서. 이제 0.2종 됐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세진 씨는 저보다 많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 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화살이요. 가자. 75점. 20점? 20점 오케이. 왜요? 20점 맞았어요. 20점. 잘 못 봤는데. 20점 맞습니다. VAR 보시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발. 가자. 알랄랄라! 지금이다. 못 따라! 아! 오. 50점? 오케이. 그러면은 70점. 선방했습니다. 아니, 근데 혜진 선방했어요, 씨가 할 선방했어요. 때는 바람이 안 불었어요. 예, 제가 학생들은 가르쳐 봤는데 직접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쏩니다. 마음껏 이거- 비웃어주마. 어려운데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름부터가 정말 제구력이 좋은. 그러게요. 네. 빵점. 위에 맞았어요, 위에. 예. 빵점이네. 화이트보드에 맞았어요. 저기 자, 여기서 제가- 이기려면 이제 가운데 맞죠? 예, 가운데 맞으면 네. 제가 이깁니다. 네, 네. 인생 역전이죠. 한 방이에요. 자, 갑니다. 10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요? 야, 많이 어려워요. 자, 최종 점수 빵점이죠. 조촐합니다, 진짜. 그리고 10점. 네, 1등 바로 70점.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스포츠 정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글부글 끓지만 예, 인정은 할게요. 네. 예, 왜냐면 교수님 10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뭐 모든 뭐 이렇게 스포츠가 공정한 룰 아래 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래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정말 금메달 같아요. 네. 뭐, 정말 어디 가요? 밝게 웃을 때 금리가 네, 예. 너무 잘 보여. 그럼 이번에 우리가 나눌 얘기는 네. 스포츠와 연봉입니다. 아, 중요하죠. 예. 예. 그러면 두 분 중에는 남성 스포츠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종목이 무슨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축구 아닐까요? 축구 뭐 메시, 호날두. 제 생각에는 요즘 대세죠. 골프 아닐까요? 일단 장비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연봉도 진짜 높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남자 선수들은 그렇다고 해도 여자 선수들은요? 여자 선수들에 대한 힌트는 받을 수 자, 있다고? 던져주세요. 야구공?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테니스공. 네. 테니스 연봉 1등이에요? 예.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또 아시아 선수입니다. 김연경. 샤라포바. 아닙니다. 테니스. 아니, 김연경. 이거 배구죠, 배구. 테니스 선수인 오사카 나오미 선수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연봉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 연봉에 대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봉에 민감한 부분도 있거니와 또 남녀 스포츠 선수들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네. 많이 지금 미디어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동일 임금이 좀 같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네. 스포츠계에서 남녀 스포츠 동일 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남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남녀 운동 선수들에 대한 임금 격차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전부터 내려온 뭐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츠는 뭐 남성 위주였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야. 또 다른 이유로는 뭐 관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여성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네. 이러한 임금에 대한 불균형은 네. 반드시 좀 해결해야 할 네. 또 이러한 스포츠 문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훈련도 똑같이 받을 텐데 예. 이게 말로는 남녀 평등 얘기하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구조들이 그쵸 예.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같기는 하네 약간 그런데 아까 전에 여성 최고의 연봉 선수가 테니스 선수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남녀 임금에 대해서 개선이 된 종목이 바로 이 또 테니스입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여러분들 그 테니스에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경기가 있잖아요. US 오픈, 호주 오픈, 그리고 윈블던, 네. 그리고 프랑스 오픈이 있는데 1973년도에 US 오픈에서 동일 상금을 남녀 선수들에게
주기 최초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메이저, 호주 메이저 그리고 프랑스 메이저에서도 동일 임금이 지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 윈블던 대회에서 또한 남녀 테니스 선수들에게 동일 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죠. 그 이제 노력을 계속 해왔네요. 그렇죠. 정말 예전부터.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러한 노력이 단순하게 선수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그 세계 여성 테니스 협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의 이제 권리들,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들고 그리고 일어나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실을 맺은 그러한 대회로 그러한 경기 종목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전부터 어떤 그런 격차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테니스계는 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에 이르러서는 육상, 스케이팅, 배구 등에서 남녀 동일 임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신경을 쓰면서 임금 격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도 어떤 평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몇 계절이 있죠? 사계절.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런데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도 있지만 또 동계 올림픽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동계 올림픽에 과연 참여를 할까요? 못 할까요? 아프리카는 계속 여름이니까. 예. 와. 아, 그러네. 아니, 정말 실내 스키장이 아니고서야, 야, 어떻게 눈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못하나? 또 그 나라에서 또 그 나라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의 국민이 한 13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네. 그 13억 명 중에 단 6명만 참가를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예,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불평등도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저 그렇구나. 그럼 그때 무슨 종목에 출전을 했어요? 그 6명이 출전한 종목은 네. 무늬에서 스키를 타고 달리는 크로스컨트리하고 그런 다음에 알파인 스키 아. 종목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겨울이 없는 나라인데, 그럼 연습을. 훈련 어디 가서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네. 나이지리아 팀이 봅슬레이로 참가를 했거든요. 네네. 봅슬레이로 참가를 했을 때는 그 실내 뭐 육상 트랙이라고 그러죠. 네네. 육상 트랙에서 그 봅슬레이를 미는 연습도 하고 그런 다음에 스키 점프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도 다 실제적인 눈밭이 아닌 뭐 수영장에서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육상 트랙에서 바퀴 달린 스키를 신고 계속 달리는 연습.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불평등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죠. 왜냐면 그게 이제 또 추위라든가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일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쿨러링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예. 거기 그들의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자, 영화 쿨러링은 아프리카 자메이카에 소속된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자 그것도 단순한 종목이 아니고 봅슬레이입니다. 봅슬레이. 봅슬레이 경기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뭐 연습한 상황 등을 그리고 뭐 힘든 상황 등을 보여준 영화인데요. 이 선수들이 그 나라에서 봅슬레이 그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개인 제작을 한 거죠. 뭐 전문적인 제작이 아니고. 요것을 그 나라에서 진짜 그 얼음 위에서가 아니고 뭐 맨 땅 위에서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맨 땅 위에서 이렇게 달리고 연습을 통하다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기록은 뭐 아주 우수한 기록은 아니죠. 하지만은 아프리카에서 동계 올림픽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상당히 생소하게 봤죠. 생소하게 보다 보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자메이카에서 이런 종목을 참여를 했지? 하면서 그때 상당히 언론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들이 완주하고 나서는 그 참가한 선수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받았죠. 되게 감동. 예.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또 4년 후에 또 동계올림픽에 그 선수 그대로 또 참여를 하면서 진짜 멋있다. 예, 그 자메이카도 뭐 아프리카 국가도 동계 스포츠에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도전 정신이 대단하네요. 예, 그럼 두 분은 스포츠를, 체육을 좋아하셨나요?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 보통 다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엄청 좋아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여중역으로 나와서 딱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부가 있어요. 하키부도 있었고요. 농구부, 야구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운동부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운동부 맨 뒷자리에 앉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자요. 맞아요. 야, 저 깨워. 야구부인데요. 자. 이랬었어요. 저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혹시 네. 그때 이제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다니셨을 때 네. 혹시 운동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느낀 점이 없었어요? 좀 무섭다든지 뭐 군기? 아, 무섭다기보다 애들이 좀 카리스마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예. 과묵하고 막 수다스럽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그냥 할 거면 딱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그렇지. 런 느낌을 어. 받긴 받았어요. 맞아. 실제로 지금 많이 이런 군기 문화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근절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은 그러지 못하다. 좀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예전에는 뭐 스포츠는 뭐 헝그리 정신이다. 맞아요. 이래서 오직 승리를 해서 자기 출세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자 하는 또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또 많이 또 뭐 기운이 다운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이게 뭐 카메라 앞에서 웃을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심정이었죠. 선후배 이런 군기 문화 그런 것들이 사실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스포츠는 딱 평등 그 스포츠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또 다양한 스포츠들이 나오고 또 언론에서도 그러한 또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또 클로즈업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학교에서 학교 체육을 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런 다음에 자기도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평등의 스포츠 정신, 이 평등을 위해서 뭐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이렇게 선수들에게 스포츠만 참여해서 운동과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적으로도 뭐 스포츠, 뭐 문화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면서 뭐 선수는 물론 지도자 그리고 또 학교의 또 체육 선생님들까지도 의무적으로 이러한 또 교육을 받고 또 학생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뭐 부당함이라던가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그래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스포츠가 무조건 운동만 하자. 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운동에다 쏟자.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과학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 선수들에게도 뭔가 이제 권리도 보장해주고 자기 시간도 갖게 해주고 뭐 흔히 얘기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면서 선수들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거죠. 자, 기다리던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 매번 틀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은 기필코 이길 겁니다. 이게 저희가 네. 벌칙이 또 걸려 있거든요. 자, 그래도 제가 2번 이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까지 예, 3번으로. 자, 우리가 오늘 올림픽과 스포츠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피드 퀴즈인가요? 아닙니다. 사지선다형. 에? 틀린 번호를 맞추면 됩니다. 아, 네네. 아, 네네. 네. 문제는 다음 중 올림픽 종목이 아닌 것은 아닌 거. 1번 줄다리기, 2번 싱글 스틱, 3번 오리발 신고 달리기, 4번 마지막입니다. 열기구 레이싱. 이 네 가지 번호 중에 번호 하나만 고르시면 아닌 됩니다. 것은? 아닌 것은 저는 그냥 제가 먼저 하면 저는 그냥 딱 감이 딱 왔어요. 아무래도 3번 네, 오리발 신고 달리기 요거는 이제 올림픽이 아니고 기네스북에 기네스 도전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뭐예요? 자, 아닌가? 저는 답을 아닌가? 저는 정했습니다. 뭐예요? 정답은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네. 아, 그렇습니까? 리액션이 우리 둘한테 똑같으셔. 둘 다 아닌가? 아니 너무 바꾸기예요? 아니 교수님 너무 이게 포커페이스 잘하셔가지고 지금 바꿀 기회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4개를 다 말해도 그렇습니까? 이러실 것 같은데. 자, 저 바꾸겠습니다. 몇 번? 저 2번. 2번. 싱글 스틱이 올림픽 종목이 아니다. 정답은 저는 바꿀게요. 저는 1번 줄달리기. 줄다리기로. 자,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끝나- 바꾸겠습니다. 아니요, 한 번씩이에요. 기회 오리발 끝났어요. 신고 달리기로 바꾸겠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기네스에서 하는 것 같아. 저 3번 하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끝. 저 자, 1번. 1번, 저 3번. 끝입니다. 자, 페어플레이 정신 이제 끝났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고 와, 이런 게 올림픽 종목에 있었어?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오, 오리발 신고 달리기. 오리발 신고 달리기라는 종목은 없었고요. 없죠. 그런데 줄다리기와 싱글 스틱 그리고 마지막 열기구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 최소로 시범 종목이라도 있었습니다. 저 열기구 레이싱. 아니 근데 진짜 첫감이 원래 끝이다, 끝감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거는 기네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세진 씨 참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오리발 딱 신고 아네. 달리기는 네. 그렇죠. 네. 딱 아시네요. 아, 잘 주워 먹었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자, 오늘 이렇게 스포츠 편을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또 최근에 스포츠 이슈들, 뭐 평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포츠에 대한 또 뭐 관중이라든지 또 남녀 평등이라든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다 같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민주주의, 스포츠 복지국가로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요. 네,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됐고 또 약간 뿌듯함도 있고.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네. 네, 전문가라고 해서 양궁을 잘하는 건 아니다. 네,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맞아요. 오늘도 아주 교양 가득 찬 하루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풍성한 교양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잡화점으로 놀러오세요. 벌칙이 이게 뭐죠? 이 피겨 동작이잖아요. 네. 요거를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아주 가볍게 합니다. 자, 오른발, 왼발. 자, 좀 더 상체 숙이고 다리 들고 1, 2. 오케이, 좋았어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안에 뭔가 되게 좋은 일 하는 느낌이야. 빌 진짜 많다. 우와. 방송인! 똑같이 스키 축구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보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뿌듯함도 맞아요. 있고. 네, 저와 함께 같이 얘기 들을 준비 되나요? 아, 역시 됐어요. 방송인이다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생각.